소리뉴스는 융자의 정석, 이진명이 이끄는 트리니티는 진솔하고 명확합니다. 28년을 한결같이 융자는 이진명에게 맡기세요. 각종 반찬, 도시락, 잔치 음식으로 30년을 지켜온 한국의 맛, 나눔 잔치집 404-543-9113 오늘 식탁이 파티가 됩니다. 알파레타에 위치한 이탈리안 퓨전 패밀리 레스토랑 루치스.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춰 정조준하는 교통사고 전문 정준법률사무소. 한 곳에서 시작되는 안정된 미래, 선우앤선우 종합보험 후원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12월 17일 수요일 뉴스웨브25 소리뉴스입니다. 주 애틀란타 총영사로 이준호 주 미국 대사관 공사가 임명됐습니다. 이 총영사는 1970년 4월 24일생으로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UC 샌디에이고에서 국제관계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북핵 문제와 한미관계, 다자외교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아온 외교 관료입니다. 1994년 외무부에 입부한 뒤 주 영국, 주 우즈베키스탄, 주 미국 대사관 등 주요 재외 공관과 외교부 본부 요직을 두루 거쳤으며 인사운영팀장과 북핵 정책과장, 외교전략기획관을 역임했습니다. 또 국가안보실과 국회 사무처 파견 근무 경험도 갖췄습니다. 또한 2021년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 준비 기획단장을 맡아 국제 무대에서 활동했으며 올해 3월부터는 주 미국 대사관 공사로 재직해왔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풍부한 현장 경험과 정책기획 역량을 바탕으로 미 동남부 지역 한인사회 지원과 한미관계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지아주 남부 그랜빌에 위치한 스미스 주립교도소에서 지난 12일 약 1,400여 명의 재소자들에게 성탄의 기쁨과 사랑의 메시지가 전해졌습니다. 이번 행사는 GMA 소속 김철식 선교사가 장기간 사역하고 있는 스미스 교도소에서 진행됐습니다. 이곳은 레벨 5에 해당하는 중범죄자 수용시설로 전체 재소자의 약 30%가 종신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고위험 교정시설입니다. 행사 당일 새벽 4시 애틀란타에서 출발한 사역팀과 자원봉사자들은 이른 아침 스미스 교도소에 도착해 오전 9시 성탄 예배와 크리스마스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김철식 선교사의 인도로 시작된 예배는 애틀란타 연합장로교회 손종훈 담임 목사의 격려사로 이어졌으며 오카리나 USA 신혜경 대표와 한인 재소자가 함께한 오카리나 연주, 소명교회 성가대의 감동적인 연주는 참석자들에게 깊은 울림을 전했습니다. 또한 스포츠 심리학자 마누말로 무아사오 박사의 동기부여 메시지, 보아스 남성 중찬당과 애틀란타 중앙장로교회 성가대가 함께한 엔젤 크로스, 허효숙 선교사의 한국 전통무용 공연이 이어지며 예배의 분위기를 더욱 풍성하게 했습니다. 말씀을 전한 소명교회 정성만 목사는 자유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참된 자유는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형성되는 정체성과 내적 해방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목사는 또 강부에서야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의 탄생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임함을 보여준다며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각자에게 내 마음에 아기 예수를 모실 자리가 있느냐고 묻고 계신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모범수들에게 소명교회 아이들이 착한 일로 모은 용돈으로 마련한 구디백이 전달됐습니다. 또한 이번 크리스마스 집회를 위해 소명교회 후원으로 준비한 비누, 치약, 샴푸, 로션 등 선물을 1,400명에게 나눠줬습니다. 이후 사역팀은 독방구역으로 이동해 약 400명의 재소자들에게 도시락을 전달하고 기도와 크리스마스 찬양으로 위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성탄 사역은 소명교회, 애틀란타 연합장로교회, 애틀란타 중앙장로교회, 디딤돌 선교회, 요나세계 선교센터를 비롯한 여러 교회와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적인 참여로 진행됐습니다. 스미스 교도소 측은 이날 예배 사역과 정서, 영적 회복을 위한 지속적인 헌신을 인정해 애틀란타 연합장로교회와 소명교회, 애틀란타 중앙장로교회 그리고 김철식 선교사에게 감사장을 수여했습니다. 조지아주 건강보험거래소 조지아 액세스의 2026년 오픈 등록 기간이 2026년 1월 15일 종료됩니다. 지난 15일은 오바마케어에서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건강보험 가입 마감일이었습니다. 다만 브론즈 윅이 속한 글렌 카운티는 예외입니다. 해당 지역에서는 보험사 케어소스가 가입 기간 중 거래소에서 철수하면서 주민들이 2026년 2월 13일까지 추가로 가입할 수 있도록 기간이 연장됐습니다. 현재 약 130만 명이 조지아 액세스를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연방 오바마 케어 보험료 보조가 종료됨에 따라 2026년 보험료는 전반적으로 100% 이상 인상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종 가입자 수는 자동갱신과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탈락 등 변수로 인해 수개월 후에야 정확히 집계될 전망입니다. 연방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에 따르면 공개 등록 기간 3주 차인 11월 22일 기준으로 조지아주의 등록자는 21만 4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보험료 인상폭은 소득과 연령, 선택한 플랜에 따라 다르지만 연방 빈곤선 400%를 약간 웃도는 중산층 가구가 가장 큰 부담을 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를 들어 풀턴 카운티에 거주하는 60세 부부가 연소득 8만 5천 달러일 경우 가장 저렴한 실버 플랜 보험료가 월 700달러 수준에서 2,600달러 이상으로 급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건강정책연구기관 카이저 패밀리 파운데이션은 조지아주에서 보험료 인상과 복잡한 행정 절차로 인해 약 46만 명이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조지아주의 공식 오바마 케어 건강보험 웹사이트는 georgia.access.gov이며 문의 전화는 888-687-1503번입니다. 연말연시 중고차 구매가 늘어나는 가운데 주행거리 조작 사기가 미 전역에서 급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차량 이력 조회 업체 카펙스가 발표한 최신 자료에 따르면 현재 미 전역에서 약 250만 대의 차량이 주행거리 조작이 의심되는 상태로 도로를 달리고 있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14% 증가한 수치입니다. 카펙스는 조지아주에서만 약 7만 7천 대의 차량이 주행거리 조작 피해 가능성이 있으며 이 가운데 애틀란타 메트로 지역이 약 5만 6천 대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주행거리가 조작된 차량은 대당 평균 3,300달러의 가치 손실을 초래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슈가일에 위치한 애틀란타 스피도미터의 조시 앵글 대표는 주행거리 조작이 매우 간단하다고 경고했습니다. 앵글 대표는 시연을 통해 장비에 새로운 주행거리를 입력하고 버튼만 누르면 몇 초 안에 숫자가 바뀐다며 순식간에 10만 마일 이상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엔진 교체 등을 이유로 주행거리를 바꿀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과거보다 디지털 오도미터가 오히려 조작을 더 쉽게 숨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고 지적합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기본적인 확인 절차만으로도 대부분의 주행거리 조작 사기를 피할 수 있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카펙스는 다음과 같은 예방 수칙을 제시했습니다. 카펙스 차량 이력 보고서 확인, 빈 번호 조회, 페달 마모 상태 점검, 구매 전 정비사 점검 필수라고 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계기판 숫자만 믿고 차량을 구매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며 이력 조회와 정비 점검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시민권, 영주권, 임시보호 신분, 드림 액트 등 기존 이민제도 전반에 대한 전면 재검토에 착수하면서 최대 200만 명이 넘는 합법 체류 이민자들이 거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연방 대법원이 출생 시민권 제한과 관련된 소송을 심리하기로 결정하면서 최종 판결 결과에 따라 이민자 커뮤니티 전반에 미칠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같은 문제는 지난 5일 아메리칸 커뮤니티 미디어가 주최한 언론 브리핑에서 집중적으로 제기됐습니다. 이민법 전문가들은 체류기간을 갱신하며 합법적으로 살아온 이민자들조차 더 이상 안전하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라며 행정부가 특정 국적을 우대하던 1900년대 초 이민체제로 회귀하려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는 난민, 망명 경로로 취득한 영주권 사례에 대한 재검토에 착수했으며 수년 전 시민권을 받은 이민자들의 기록을 다시 열어 시민권 박탈 절차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일부 국적자의 경우 시민권 수여식이 돌연 취소되는 사례도 보고됐습니다. 가장 큰 논란은 출생 시민권 폐지를 목표로 한 행정명령 141605입니다. 해당 명령이 시행될 경우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일지라도 부모 중 최소 1명이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일 때만 시민권을 부여받게 됩니다. UCLA 이민법 정책센터의 모토무라 소장은 대법원이 이 사안을 받아들이면서 출생 시민권에 대한 헌법적 해석이 바뀔 가능성이 현실화됐다며 누가 이 나라에 속하는지를 행정부가 선별하겠다는 강력한 신호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이를 미국 헌정사상 가장 급진적인 변화라고 덧붙였습니다. 인도적 절차를 통한 입국한 이민자들은 특히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규정을 준수해 법원에 출석한 뒤 오히려 체포 구금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률구조단체 저스티스 액션 센터의 로라 변호사는 서류 절차를 위해 이민법원에 출석한 이민자들이 갑작스럽게 사건 기각을 통보받은 뒤 대기 중이던 이민세관 단속국에 의해 체포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일부는 즉결 추방 절차에 회부돼 충분한 소명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현재 상황을 단순한 정책 변화가 아니라 미국 이민제도의 근간을 다시 쓰는 과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법원 판사들을 대거 해임하면서 사법 절차 자체가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판사 부족으로 심사가 지연되거나 자동 기각 처리되면서 합법 체류자가 불법 신분으로 전락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입장권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비판에 국제축구연맹이 $60 최저가 입장권 발매로 대응했습니다. FIFA는 북중미 월드컵에서 치러지는 104경기 전체를 대상으로 $60짜리 최저가 입장권을 새로 발매한다고 어제 발표했습니다. 서포터 엔트리 티어라는 이름이 붙은 새로운 가격대 입장권은 참가국 축구협회를 통해 구매할 수 있습니다. 각국 축구협회는 자체로 마련한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충성도 높은 축구팬에게만 입장권을 판매하도록 했습니다. AP 등 외신에 따르면 각국 축구협회를 통해 판매되는 기존 북중미 월드컵 입장권 가격은 조별리그 $180에서 $700, 결승전은 $4,185에서 $8,680 등으로 매우 높게 책정돼 있습니다. 이는 2022년 카타르 월드컵 당시에 $69에서 $1,607와 비교해 최대 5배 이상 오른 것입니다. 이에 유럽축구 서포터즈 협회가 월드컵 전통에 대한 역대급 배신으로 월드컵이라는 볼거리에 기여하는 팬들의 역할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반발하는 등 팬들 사이에서 비판 여론이 크게 일었습니다. 따라서 FIFA는 이번 새 가격대 입장권 발표는 입장권에 대한 전 세계적인 폭발적 수요 속에 나온 것입니다. 진행 중인 무작위 추천 판매 단계에서만 이미 2천만 건의 구매 요청이 접수됐다면서 이번 대회로 창출된 수익은 축구 발전에 재투자된다며 2023에서 2026년 예산의 90% 이상을 211개 회원국의 남성, 여성, 유소년 축구 성장에 재투자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12월 17일 수요일 소리뉴스였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